안녕하세요. 무지무지 더운 날씨고,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늘 7월 말에서 8월 초에 걸쳐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 하기 휴가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무실 나가는 쪽도 지금은 휴가인데, 뭐, 저는 거기에 그냥 가도 되긴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하여튼간에 뭐, 너무 더워서, 아, 지금이 피스철이긴 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예, 오늘은 제가, 법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하면서 뭘 오늘 했나 하면은, 지금 KOK 플레이에 나와 있는 모든 공지사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다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법적인 문제로 가져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옮겨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뭐 어떤 부류들은 저를 그, 뭐 이 KOK 자체를 KOK 이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 뭐, 장사방인가, 뭐 그런 데서는 저희 방을 없애기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그, 어,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울산인가 어디에 뭐, 가온 뭐라고 하는 그런 그, 운영자 한 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지만은 제가 이 줌 설명을 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는 유튜브에 그 검색을 좀 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영상을 올린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커뮤니티 풀로 가신 분이든 KOK 플레이에 남아 계시는 프론티어 분이든 간에 공지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 그 내용을 쭉 그 시간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정말 하루 잡고 읽어보시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개념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내용을 다 읽어봐도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상황 자체를 어, 공지사항만 다 읽어봐도 그 이해가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그 사기, 유사수신, 뭐, 폰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사기와 유사수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금 매임 행령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그 공지사항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게 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가, 스스로 이게 깨치게 될 거예요. 이 법률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그 설명을 할 정도가 되면은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겠지만은, 제가 글로 옮겨가지고 그 법에 해당이 되는,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를 그 공부를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 글로서 표현을 해 놓은 데에는 그게 현재 이 공지사항부터 전체적인 지나온 내용, 그 다음에 증거 자료로서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이 범죄가 정말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히 서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제가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엑셀 파일의 첫 번째 시트에는 전체적인 이력을 시간 순으로 해가지고 쭉 쓰고 내려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쭉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 쓴 다음에, 시트 2번에는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 내용을, 근거 자료를, 저기 어, 근거 서류 자체, 그러니까 공지사항으로 나오는 걸 그대로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다음 또 내려와 가지고 몇 날 며칠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뭐 증거 2로 해가지고 시트 3에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어 이거 자체가 변호사들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만큼 이 고발자나 고소자를 대변해 가지고 그 모든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는 못해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어, 그, 뭐 보충 진술서든 뭐 의견서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을 가지고서 작성을 하면은 좀 더 작성을 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다. 그래서 쭉 해나갈 건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서비스 이용 약관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는 약관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약관이라는 내용이 나중에 가면은 그냥 서비스 이용 뭐라고 되어 있더라? 뭐 하여튼 매뉴얼처럼 그렇게 그 내용이 좀 내려가면서는 좀 변질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관, 정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추가로 어, 공부를 좀 더 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거를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9월 17일인가? 뭐 그때부터 공지가 나왔는가 그랬는데 11월 7일이 쉐이셀 군도에 KOK 재단이 설립이 됐고, 이게 거의 마지막에 와가지고 또 나온 게, 모든 것들은 KOK 재단이 여전히 모든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공지가 나왔는 그 주체가 그 이용약관이라는 데에 적혀 있는 거는 재단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공지를. 처음부터 해서 어느 집단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KOK 플레이로 오다가, 그 다음에 미디움 LTD, 홍콩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오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다가, 뭐, K스테디움 팀, K스테디움인가, 뭐, 메타엠인가가 또 나오고, 하여튼 간에 이게 복합적으로 막, 이게 이제 두서없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플랫폼 가격 조정이 되는 것도
KOK 플레이도 아니고 KOK 파운데이션도 아닌 뭐 다른 쪽에서 계속 공지가 나오고 그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타인의 사무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요. 요거는 뭐 진정신분범이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데 뭐 그런 내용들까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역할 자체를 누가 했는지를 그 그런 걸로 또 따져갖고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게 이제 그 세계 기관의 정의를 세계의 법인이 하는 정의도 돼 있는데 여기에는 재단 뭐 K스테디움 PT가 있고 그다음에 메타엠이 있고 이거 역할이 또 언급이 다 되고 고전에는 또 뭐 그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돼 있는 데인가 거기가 어, 재단이라는 표현을 또 메타엠인가 하여튼 간에 그게 재단이라는 표현으로 또 미디움 재단이라는 표현으로 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근거에서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어떤 역할로 여기서 일을 하는지 계약 관계가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도 언급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그 입장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들도 KOK 재단에서 한 게 아니고 또 그 용역사 같은 그런 데에서 그런 내용들을 내보내고 그게 누가 해야 될 역할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었고 그 다음에 뭐 계약 관계라든가 공지사항이 나온 게 이게 누가 실질적으로 그 글을 썼으며 그게 뭐 또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게 하나도 없고 그 상태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 게 이미 지금 저기 우리가 아는 최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가버렸는 상태에서 뭐, 그 협의를 했고, 뭐, 그래서 결정이 돼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정말 확인을 서면으로 하든 다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게 K스테디움, 뭐, 프로징 베타라 그랬나? 뭐, 크로스 베타라 그랬나? 그게 나오고, 오픈 베타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을 하는 걸 그게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1차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산 이전을 해서 조기 종료를 했다. 그런데 그게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4차도 하고, 5차까지 했는데, 가면 갈수록 프로모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줄어들면서 마지막 5차에 가가지고는 그게 뭐 엄청 줄고 근데 왜 그 1차에서 조기 종료를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 자산 이전이 있어가지고 종료를 했다고 했는데 왜 2차를 하고 3차를 하고 4차를 하고 5차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잘난 사람들, 뭐, 예전에는 대우만 받으러 다녔던 그런, 최고의 레벨, 이런 것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소규모의 설명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약장사들이 약 팔 때 보면은 앞에는 공연이라든가 재밌는 거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뭐 서류 하나 던져주고
작성을 하는 어른들, 모르는 사람들 작성 하나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덩쳐먹고 내빼는 것처럼 마지막에 가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 이 그 자산 이전하는 거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뭐 옮겨주고 하는 짓을 했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조기 종료를 할 만큼, 그 다음에 과다하게, 뭐, 과다하다 그랬나? 하여튼 많은, 어, 예상 밖에 많은 자산 이전이 있어가지고 조기 종료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뭐 등등, 정말 그 내용을 전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기가 차지요.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될 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그 19번이 상승이 됐는데 초창기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한 9개 정도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상승이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언급한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을 그전 내용하고 그 이후의 내용 이것들도 비교를 해보면은 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웃기고, 거기에다가 그 공지를 재단이 해야 돼. 정말 그런 거는 재단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어,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걸고 있는 그쪽에서 또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미디움이라는 그 회사와 그,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 뭐, 그 다음에 메타엠, K스테디움, PTE, 뭐 미디움 LTD, 홍콩 뭐 이런 관계들 그것들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이름으로 있는 회사들은 재단이 아닌데 그런데 재단으로 딱 표기가 되는 게 그, 그 미디움 재단이라고 해놔놓고 발로 해가지고 메타에이밍가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공지를 보면 미디움과 이 관계가 하여튼간에 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거는 미디움이라는 회사 하나만 KOK 플레이와 계약을 했다. 이것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뭐 LTD가 나오고, 메타엠이 나오고, K스테디움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때의 그 법인 날짜가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적어놨는 내용으로 보면은 법인이 이때 설립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법인 지금 라이센스 그것만 딱 보면 되잖아요. 법인증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다 안 맞을 거다라고 보여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옮기고 얘들이 이거는 블록체인으로 저기 구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조차도 얘들은 조작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옮겨 놓을 것들은 다 옮겨 놓고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내용들을 씨알데기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오류 뭐, 그 다음에 시스템 점검, 뭐, 이런 내용들 다 빼버리고요. 제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들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만큼, 쏟고 있고, 쏟아왔고, 지금 이 플랫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면은 지갑의 주소를 많이 바꿨어요. 지갑의 주소가 어느 월렛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때문에 지갑 주소가 바뀐다. 그래서 잘못 오입금을 시키면은
수수료를 뭐 5%에서 10%를 물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이 지갑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을 바꾼다는 건 지갑 주소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소가 바뀌는데 그거를 재단에서 하지를 않고 누가 했는지를.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 이드, 뭐 테드, KOK 이런 것들의 지갑이 누구 수중에 있었는지 그것도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정도만 해도 누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25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자마자 주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그놈들이 탈취를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마스터키도 거기에다 가지고 있겠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거 자체를 어, 주소를 이사장이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갑 주소를 몇 차례 그 공지사항을 읽다 보면은 계속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바꿨으면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비트 이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비트 이더가 누구 수중에 있었느냐?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은 읽어보면서 저장하고 옮기고 계속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그렇게 그 엑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점거 몇 번은 뭐그 시트의 네임을 바꿔놨는 그 내용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도 훨씬 그, 그 증명을 시키는데 뭐 근거를 가지고서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되겠다는 게 그 부분이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제가 가능하면은 어,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거를 정리를 다 해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해요. 약관이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약관은 제가 알기로는 자본시장법인가 하여튼 뭐 금융 관련해 가지고 약관은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있음에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일단은 문제고요. 뭐 하여튼간에 여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제대로 좀 해가지고 어, 결국에는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하는 거는 그건 다 제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여러분들 몫이지요. 근데 그것이 정리가 되면은 훨씬 이 일을 처리를 하기가 명확하게 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따지 갖고 들어가 봐도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도 언급이 돼 있다시피 모든 공지는 그 재단에서 했어야 된다. 이거를 놓고 보면은 공지사항 내용에 뭐 미디움 입장문 뭐 이런 내용도 그게 올라와요. 세상에 이게 어떤 이런 뭐 공식화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참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별
그, 뭐라 그러나, 조직이나, 그 다음에 기업 대 기업이나, 뭐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한 번씩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거다. 제가 오늘 단톡방에도 그런 내용을 띄웠지만은 답답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는 내가 모를 때, 그리고 누구한테 기대기만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면은 답답하고 조바심이 나죠. 그런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왜 그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감이 오지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서 그냥 뭐 주는 정보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1시간 거의 반인가 가까이 그 올려놓은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뭐 저기 비공개로 돌려놨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 155개 정도인가를 지금 비공개로 돌려놨는데 그걸 다 풀어놓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가짐도 있는데 그 뭐 다 풀어놓은들 뭐 다 보시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뭐 법적으로 뭐 명예훼손 뭐 별 문제는 안 되지만 귀찮아요. 정말 귀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비공개로 해놨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가 이거는 숲을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한 개씩 한 개씩 정말 문제가 되는 나무, 썩어가는 나무가 있으면 썩어가는 나무를 치료를 하거나 뽑아버리거나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씩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을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해놨었는데, 처음부터 여기 저하고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뭐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뭐 띄엄띄엄 이렇게 그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쭉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그 누가 공지를 했고 어떤 내용의 공지가 누구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 공지를 한 사람이 집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